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천사 동현이 BCG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이에요. 지금 방금 수유를 해서 살짝 트럼이랑 잠을 살짝 재운 다음에 이제 맞추러 갈 거예요. 그 BCG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경피용을 맞을 계획이고, 일단 소아과에는 전화는 안 해봤는데 가서 저희가 어떻게 맞는지 또 우리 동현이 반응은 어떤지, 뭐가 좋은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봬요. 우리 동현이 오자마자 쌌어요? 너무 편하네? 병원이 집 같아요? 기분 좋아요? 동현아, 좀 있으면은 접종 맞을 거야. 너무 잘하네. BCG 경피용과 피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접종 방법으로는 경피용 같은 경우에는 그 바늘이 9개가 꽂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도장처럼 꾹 눌러서 2번 정도 맞습니다. 동현이는 이제 경피용을 맞았고요.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내용은 저희 세대에서 맞았던 불주사라고 하는 그냥 주사 바늘로 맞는 거고, 이거는 그 액을 한번 까면은 한 10인 정도가 맞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예약이 필수고 10인을 하루에 맞춰야 되니까 예약은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경피용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에서만 하고, 피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아과를 다 이용을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는 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피용은 가니까 그 1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내고 이제 맞았고, 피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피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개별로 이제 도장처럼 맞는 거라서 예약을 한 필요는 없고, 피내용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 한 통을 까면은 10명 정도가 나눠서 맞기 때문에 예약을 다 해서 한 통을 다 소진하게끔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경피용의 경우에는 그 WHO 국제보건기구라고 하죠. 거기서 그 경피용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이제 몇 개 나라만 경피용을 맞는다고 하고요. 그 WHO에서 권장하는 거는 이제 피내용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뭐 맞았는데 잘못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나 맞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약 깎이면 안 돼. 약 깎이면 안 돼. 약 깎이면 안 돼. 약 깎이면 안 돼. 응, 응. 아우, 잘한다. 동현이 진짜 씩씩하게 잘했네.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아빠 진짜 놀랐잖아. 감동 먹었잖아. 진짜 잘하네. 응? 동현이 나 뭐, 수주 조금 전에 해가지고 토할 줄 알았는데 진짜 씩씩하더라. 엄마 닮아가지고 미기 때는 진짜 침착하네. 우와, 진짜 잘하네. 네, 동현이는 BCG 접종을 잘 마치고 집에 와서 모비를 보면서 그간 아팠던 주사를 힐링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소아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질문들을 간략하게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첫 번째는 먹고 나면 트름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좀 개워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바로 개워낸다, 괜찮다, 이게 뭐 양도 물어보시지도 않고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도 말씀 안 드렸는데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개워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나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워낸다라고 표현하는 부모님들 경우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보통 많이 개워내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많이 토하는데 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개워낸다고 질문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합니다. 보통은 80ml 정도를 먹으면, 이제 한 달이 안 된 신생아의 경우 80ml를 먹으면 뭐 보통은 한 뭐 5에서 10 정도는 다 개워낸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개워낸 애들은 80을 먹으면 70까지는 다 개워낸, 그건 이제 토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뭐 일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발이 너무 차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건 듣자마자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손발 찬 거를 당연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 아이가 손발이 차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건데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유량을 물었어요. 이제 조리원에서 80ml로 3시간 텀으로 8번 정도를 먹이다가 집에 와서 양을 점점점 늘려서 하루에 총 먹는 양이 1000ml 가까이 됐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먹어도 괜찮냐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많이 봤는데 몸무게의 1.5 정도는 괜찮다. 거기서 조금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지금 동현이가 5.2kg인데 그러면 760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00ml는 너무 많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드리냐, 텀이 안 돼, 한 3시간인데도 계속 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 젖병을 넣어서 울음을 멈추게 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참고 울게도 하고 우는 것을 달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우는 것을 스스로 참아내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 이제 먹는 양을 750에서 뭐 많게는 800까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변인데 묽은 게 좋은지 이제 된 게 좋은지 물어봤는데 당연히 묽은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딱딱한 똥이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똥을 안 누는 거는 변비가 아니니까 그건 괜찮다. 그리고 하루에 뭐 한 번씩은 뭐 조금 되게 놔도 계속 변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천장을 보니까 이게 얼굴에 황달기가 동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입천장이 노란데 이거는 괜찮습니까? 하니까 바로 정상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아이가 입천장이 좀 노랗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개별적으로 소아과 선생님한테는 여쭤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쪽 눈에 특히 왼쪽 눈에만 눈곱이 굉장히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게 그 소아과 선생님보다는 소아 안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가봐라. 근데 이제 비루간 폐쇄증이라고 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신생아의 경우 5명 중에 1명 정도는 비루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을 하려면은 시술이죠. 시술을 하려면 보통은 1년 돌 정도 돼야 이제 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이 눈 사이에 마사지를 통해서 비루간을 뚫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아이가 눈곱이 많이 낀다라고 하면은 5명 중에 1명 정도니까 20% 정도죠. 그래서 그 정도는 다 낀다라고 생각하고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질문을 했던 거는 뭐 이 정도였고 그리고 눈곱 관련해서는 소아과 선생님 말고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소아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데를 가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눈물이 너무 심하다, 눈곱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진전이 없다면은 안과를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소아과에서 얻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오늘 동현이가 BCG 주사를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물론 맞을 때는 얼굴이 진짜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터질 것처럼 이제 울었거든요. 근데 맞고 나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안에서 영상을 못 찍게 해서 실제 맞는 장면까지는 찍지는 못했는데 너무 잘 해줬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잘 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